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현쌤입니다. 민법 달고나 판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달고나 제3강입니다. 먼저 42번 판례 보겠습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취소할 수 있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즉 143조 추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를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단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겠죠. 추인 2개 잘 비교하세요. 43번 이제 141조 취소효과 보세요.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 앞에 선이 없죠. 선이 악이 똑같습니다.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부당이득 반환 원칙은 선의 악의를 나눕니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를 몰랐다. 모른 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무효를 알았대요. 취소를 알았다. 그 자는 이자까지 붙여서 손해의 전부를 다 배상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제한능력자는 특칙으로서 방금 법조문 141조에 선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악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얘는 선의악이 모두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한능력자하고 의사한 무능력자 누가 상태가 더 안 좋죠? 의사한 무능력. 근데 의사한 무능력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한 무능력자도 141조를 유추 적용해서 똑같아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부당이득 반환한다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제한 능력을 유추합니다. 44번 조건은 당해 법률행위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 내용을 이룬 것이므로 의사표시 일반 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 의사와 그걸 표시해야겠죠? 표시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와 표시 2개 체크하세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45번 자, 기한이 보여요? 그 밑줄 형성권적 외웠습니다.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기한이 형 외우세요. 정지조건부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 이제 갑에게 X가 있는데 갑과 을이 임대차입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 갑이 보증금을 반환해야겠죠. 근데 줄 돈이 없어서 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차해서 그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을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임대차 하면 준다 그랬죠. 근데 제3자에게 임대차 한다는 사실이 확정적이지 않죠. 평생 임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을에게 보증금 주는 이행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3자에게 임대차 했어요. 그날 기한이 도래하는데 만약에 X부동산이 불타 없어져서 제3자에게 임대차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때도 을에게 보증금 줘야겠죠? 여러분이 을이라면 X가 불타 없어지면 빨리 값 조작해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때도 이행 기한은 둘 다 도래합니다. 자, 이제 물권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죠. 그럼 현재 갑이 철거 청구하고 인도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이제 누가 현재 물권자죠? 갑은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물청이 없어요. 물권이 병한테 넘어오면 물권적 청구권도 병에게 있다. 항상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 병만 이제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더 이상 못합니다. 종전 소유자 X. 항상 현재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불법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겠죠. 철거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네 건물 철거해라고 네 거 치워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가 있다면 이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 아니잖아요. 걔도 네가 대신 철거해, 대신 치워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갑토지의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 소유인데 이걸 병에게 임대차입니다. 병이 점유하면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소유자 을, 건물 소유자 을에게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아니죠. 그래서 네 거 치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 건물이죠. 이걸 병에게 팔고 을이 미등기라 병이 등기하지 않으면 병은 절대 소유자 아니죠. 매매,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을 하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을이 소유자고 병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병이 돈 주고 조면을 승계받았다. 그러면 여기서도 원칙대로 건물 소유자 을에게 철거 청구하라 그러면 갑은 평생 못합니다. 을은 돈 받고 팔았죠. 을은 평생 이 동네 안 나타나고 여긴 병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병이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니까 이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 해서 이때는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잖아. 그래도 네가 돈 주고 샀으니까 대신 철거해라고 대신 치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자, 네 거에서 나가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도 안 나가요. 근데 네 거 아니니까 나가 그러면 초등학생도 나갑니다. 즉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해서 을소유인데 을이 점유합니다. 그럼 갑소유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갑소유는 토지죠. 그러니까 갑은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그리고 내 땅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건물에서 나가라고 못합니다. 건물은 을소유예요. 뭐 을이 나가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안 돼요. 그래서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갑은 토지가 자기 거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하는 거지. 네 건물에서 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갑토지에 다시 을이 무단 신축해서 을이 소유하는데 이걸 병에게 임대차입니다. 병이 점유하면 갑은 을에게 네 거 치워, 네 거 철거해야 할 수 있죠? 그러면 병 나가야겠죠. 그럼 철거할 테니까 병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설령 이 건물이 주택이어서 병이 주임법상 대양력을 취득했거나 또는 병이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권자다. 그럼 대양력 있죠. 그래도 토지 소유자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애초부터 불법, 원초적 불법.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병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 계속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윗그림 보면서 아니 윗그림 을은 안 나가는데 왜 나만 나가야 돼요? 왜 나만 미워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서 판사가 한마디 했어요. 야 병 네 거냐? 네 거요? 아니요 나가. 그러니까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는 항상 현재를 기억되면 물청 현재 누가 물 하면 현재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청은 현재 물권이 침해당하나 방해당한 걸 없애달라고 청구한 게 물청입니다. 근데 이제 안에다가 방해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뭔가 비용, 처리 비용이나 결과를 제거해야 돼요. 이건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테이블인데 이 유리판이 영국산 크리스탈 2천만원짜리예요. 엄청 유리판이 비싸요. 근데 누가 내 허락 없이 아주 무겁고 더러운 점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유리판 깨지면 안 되겠죠. 깨지기 전에 치호가 물청이에요. 깨지기 전에 치호가 물권적 좋은거. 안 치우다 유리창 깨져버리고 이거 땅바닥에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치호가 의미가 있나요? 이제 유리판 값 2천만원 받아야겠죠. 그게 비용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전이 물청, 깨진 후가 손해배상 다릅니다. 그럼 자료에서 자 5번에 밑줄 3개 있어요. 공통단어가 5번의 밑줄 비용. 그럼 이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물청 내용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밑에 6번의 밑줄 4개 있어요. 첫째 밑줄에 현재 동그라미.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 이건 물청이에요. 현재가 있어 물청. 그 다음 밑줄은 손해 개념은 물청 아니고 손해배상. 그 다음 밑줄 방해 결과 제거도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 마지막 밑줄 현재 동그라미. 이건 물청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게 2개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고 나머지 2개는 물청이 아니라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다음 7번.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나왔죠? 자, 소유물 방해 예방 동그라미 예방 청구권은 그 방해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해 예방 소유에 의해서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동그라미 쳐요. 상당한 개연성 동그라미.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 가능성 괄호. 이것만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방해 예방 청구하려면 이렇게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즉 비가 많이 와서 막 절벽이 무너지려고 그런다. 산타스테가 막 날아가래요.
그때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써요. 상당한 개연성 말이 추상적이니까 산사태 같은 거, 산사태. 써놔요, 산사태. 누가 와도 위험하죠. 막아야겠죠? 근데 방금 가르친 관념적 가능성 써요. 어머 위험해. 관념적 가능성 써요. 어머 위험해. 어머 위험해서 어쩌지? 이런 걸 예방 총괄입니까? 걱정하지 마. 니나 걱정해. 그래서 예방 총괄하려면 산사태 막 날 것처럼 누가 봐도 막 급박해야 돼요. 어머 위험해. 그거 아니에요. 다음 8번.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이 가로쳐봐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의 가로.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단체인 때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동그라미 쳐요. 등기 행위한 자 동그라미. 이자에게 방해 제거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무인은 존재한 적 없으니까 그자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죠. 대신 그 행위한 그놈, 등기한 그놈한테 말소 청구합니다.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과 전보배상 관계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을명의로 무효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갑은 소유자니까 물청으로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을등기는 절대적 무효라 병이 선이라도 병등기 무효입니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병이 이 상태로 등기했죠? 선이 모가시로 10년 경과하면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렸어요. 그럼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겠습니다. 그럼 갑은 소유자 아니라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했습니다. 왜 소멸했죠? 갑에게 말소해야 할 등기 의무자 을, 갑에게 말소해야 할 등기 의무자 을이 파는 바람에 갑이 말소 청구권 물청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손해배상 같은 말이 전보배상입니다. 이건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에 나왔어요. 전월합의처럼. 우리 판례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갑과 을 간에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 소멸해서 갑과 을 간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갑은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 나중에 외양간 읽고 속어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자 9번 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면 말소 등기 의무자가 을에 의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391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전보배상 청구권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없다. 앞으로 계속 나온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법정치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치상권 취득 후 문제입니다. 자,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어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으로서 법정치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여기서 토지가 양도된다. 그럼 법정치상권이 넘어갑니까? 토지가 넘어갑니까? 토지가 넘어가죠. 그럼 을은 법정치상권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도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세 가지는 법정치상권이 넘어가요. 건물과 법정치상권이 넘어간다. 넘어갈 때 원인이 양도 법률행위라면 둘 다 등기해야 되고 경매라면 둘 다 등기 없이 그리고 건물과 법정치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갑토지 을건물이 있죠? 등기 없이 법지 취득했어요. 그럼 첫 번째, 갑토지 을건물이 등기 없이 법지 취득하면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법정치상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법정치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토지가 넘어가서 등기하면 그러면 우리 등기 없이 법정치상권 먼저 취득했죠. 그럼 병에게도 여전히 등기 없이 법정치상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에게 건물도 있고 종된 권리 법정치상권이 있습니다. 건물을 병에게 팔면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법정치상권 양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병은 건물 소유권과 법정치상권 취득할 수 있어요.
밑에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까? 취득 원인이 양도 매매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럼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찍지 마시고 맨날 찍어서 틀렸잖아요. 자,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지금 처분 양도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해야만 취득합니다. 둘 다 등기해야 된다. 자, 비교할게. 다시 우리에게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있죠. 근데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 자체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근데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해서 비용이 경납받으면 비용은 건물과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권은 등기해야 됩니까? 이제 경매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도 취득 원인이 경매라 둘 다 등기 없이입니다. 그럼 등기 없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당연히 취득한다. 네 번째, 우리에게 다시 건물과 법정지상권 있는데 자, 을은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을이 지상권을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과 법정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의 10번. 법정지상권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토지 양수 동그라미 토지가 넘어갔죠. 토지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11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지도 등기해야 된다. 12번. 건물을 위한 법지가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등기 없이 당연히 건물과 법지 취득합니다. 13번.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 토지에 대한 효물 분할의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 동그라미. 그럼 이건 소송 도중이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14번.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매수해서 등기하지 않으면 을이 소유자 아니죠. 근데 돈 주고 점유를 받으면 현재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로 을에게 내 물건 돌려주고 나가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을은 소유자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요. 물청 못합니다. 오히려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주고 갑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람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병에게 매매하거나 임대차에서 매매했더라도 을이 미등기라 병이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유하고 있다.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럼 갑은 병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될까요? 안 되죠. 병 소유자 아니더라도 을의 정당한 점유를 정당하게 승계받았기 때문에 병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못합니다. 부당이득 받는 청구 못해요. 병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주고 자기만 사라지면 끝납니다. 괜히 세상 어지럽히지 말고 갑만 조용히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을병에게 물청 못합니다.